요새야 결혼이 많이 다들 늦게 하니 눈치껏 결혼 얘기를 안 꺼내기도 하는데 저 때만 해도 시집장가 빨리 들고 30살만 되어도 앞 노자 붙이니 30살 때부터 40 중반까지는 오지게 시집 언제 가냐는 소리 들었습니다. 제가 사남매 중 맏딸인데 제 동생들 3명은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시집 장가 갔는데 나이 40 후반으로 치다드니 결혼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게 되더라고요.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소망이고 조카 보니 애 낳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소리 이해될 정도로 아이가 예뻤는데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평생 엄마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결혼의 뜻이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한때나마 저도 평범한 남자와 결혼해서 애 낳고 가정 꾸리며 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부모랑 동생들 건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 저는 결혼과는 인연이 없을 줄만 알았죠. 그러던 때 집심도 짝이 있다고 제게도 기회가 오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동생과 함께 의류 사업을 동업하게 되었는데 동생이 온라인 판매를 맡고 있고 제가 옷가게에서 옷을 직접 파는 장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매일같이 오다 가다 매대에 있는 옷을 보며 한 아저씨가 자꾸만 이 옷 저 옷 보고 가더라고요. 겉보기에 딱 봐도 그리 좋은 차림새가 아닌지라 여동생이 만지작거릴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우며 한마디 하려는 것을 제가 말렸더랬죠. 옷이 마음에 안 드네 싶었는데 자꾸만 보고 가는 걸 보니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어느 날 옷을 보러 왔을 때 제가 슬쩍 물어보았더랬습니다. 손님, 하도 보고만 가셔서 제가 오늘 좀 할인해 드릴 테니까 그냥 갖고 가세요. 다를 것 같아서요. 아, 사실은 조금 있으면 딸의 생일이라 뭐든 선물하고 싶은데 이 옷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엄마가 있으면 와서 취향껏 사주겠는데 아무래도 애비다 보니 딸 옷을 어떻게 사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여자 옷을 생전 처음 사봤던지 아저씨는 민망한 듯 원피스를 보고 주춤거렸고 사연을 듣자 하니 와이프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혹시 딸의 사진이 있냐고 물은 뒤 지갑 속의 사진을 확인한 후 옷을 골라주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옷인데 아마 따님도 좋아할 거예요. 만약 마음에 안 들어하면 가지고 오세요. 제가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제 말을 듣고서야 아저씨는 환하게 웃음 지으며 알겠다고 그 옷을 사가게 되었고 저는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 어쩐지 그 아저씨가 부인 없다는 말에 딱해 보여서 정가의 반값만 받고 그 옷을 포장해서 예쁘게 생일 선물하라며 꽃까지 한 송이 붙여주었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몇 번이나 고맙다 하면서 얼마 돈을 더 내밀었는데 제가 극구 사양하자 다시 고맙다고 인사한 후 머리를 조아리기까지 했습니다. 손님이 간 후 여동생이 저를 흘겨보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 언니는 저거 원가에 팔면서 저렇게 포장도 하고 꽃까지 붙여주면 어떡해? 포장비도 안 나오겠다. 우리 언니 이래서 어떻게 자수성가를 해서 우리들 공부시켰는지 모르겠네. 정이라는 게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부인 없이 혼자 딸 키우는 사람 같더라고. 너도 자식 있으니 알 것 아냐. 생일 선물 사러 온 것 같은데 다 받기도 뭐하고 그냥 딸 생일이라 그러기에 나도 기분 좋게 줬지 뭐. 남는 것은 없었지만 기분 좋아서 그걸로 퉁쳤어. 저는 기분 좋게 장사를 했지만 이상하게 연이 되려고 했었던 건지 그 사람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미소가 참 예쁘고 멋있었거든요. 딸에 대한 애정이 묻어있는 아빠의 다정한 미소는 그렇게 제 마음에 왔습니다. 비록 차림새는 허름했지만 외모가 꽤 중후해 보이는 얼굴이었고 키도 제법 커서 저도 모르게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게 스스로도 참 우습다 여겼죠. 이놈의 심장이 미쳤나. 설마 그 꼬질꼬질한 사춘기 딸 애아빠한테 그 짧은 순간 호감이라도 생긴 거야? 아무래도 오랫동안 남자와 인연이 없다 보니 별 사람한테 다 꽂힌다 싶었고 시간이 흐르면 곧 머릿속에서 없어지겠지 싶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이번에는 뭘 사들고 말이죠. 고마워요. 딸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딸이 옷을 입고 신나서
그날 외출을 했는데 마침 친한 친구가 같은 옷을 입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게 사장님께서 많이 저렴하게 해주신 것 같아 신세져서 제가 뭐라도 사오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눈치가 제법 있으시네요. 울 언니가 아저씨 맨날 딸 생일 선물로 옷 쪼물딱거리는 거 안쓰럽다고 싸게 줬는데 딴 가게 가선 그러지 마세요. 자칫 욕먹을 수 있어요. 동생이 뭣도 모르고 입을 나불대길래 저는 확 옆구리를 꼬집고는 눈치 챙기라고 눈짓으로 슬쩍 보내며 얼른 퇴근하라고 했고, 동생은 눈치 없는 성격답게 다행히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입으로 불만을 중얼거리며 얼른 퇴근했더랬죠. 아저씨가 사가지고 온 것은 과일이었는데 그 비싼 체리더라고요. 체리 너무 좋아했는데 비싸서 망설인 건 어떻게 알고 고맙다며 넙죽 받았고, 아저씨는 제게 고맙다며 그날 밥까지 샀더랬습니다. 애 안 낳은 여자의 최고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출산 육아에 쪄들어 있는 사람보다는 자연스럽게 덜 늙는 것이죠. 통성명을 하며 저는 아저씨 나이가 생각보다 적어 저보다 2살 연하인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10년은 더 어려 보였는데 저보다 동생이란 사실에 아저씨도 당황스러운 듯 어색한 분위기를 웃음으로 무마시켰습니다. 그렇게 오다 가다 아저씨는 지나다가 꼭 가게에 얼굴을 비추며 인사를 했고, 제가 먼저 용기 내어 아저씨한테 저번에 사준 식사 빚을 갚겠다고 같이 식사하는 일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는 정을 쌓아갔더랬죠. 그 사람은 제게 어느 날에는 딸을 조심스럽게 소개를 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딸의 인상은 참으로 야물딱지고 순수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차분하니 예쁘고 공부도 잘해 보이는 게 이런 얌전한 딸아이의 엄마라면 100번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특히나 딸에게 잘해주었고, 간간히 딸도 제게 언니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와는 만난 지 정확하게 1년 만에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다행히 딸도 크게 반대 없이 옷 인연으로 사이가 좋게 되어 저는 드디어 정확하게 50살 반백살 때 그토록 바라던 기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요새 그런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아 본인이 체력으로 정신무장해서 들어갔다는데 그것도 멋있어 보였네요. 어찌 보면 근력 운동을 돈 벌면서 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면 공사장 말고 요새 배달 알바나 택배도 괜찮다고 조언해주니 남편은 웃으며 이해해줘서 고맙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동생들과 연로하신 부모님께서는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기왕 늦게 시집 갈 거 좀 안정적이고 좋은 사람한테 가지. 애 딸리고 막노동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냐? 아휴, 우리 언니 눈 낮은 거 알아줘야 한다니까. 집신도 짝이 있다 그랬다. 그 사람이 내 짝이고 그 집신 이제부터 내가 치를 테니까 니들은 형부대접 깍듯하게 해라. 저는 동생들한테 한마디 싹 해버리고 부모님께도 잘 설명드려 이해를 구한 뒤 남편을 소개했는데, 서글서글하고 털털한 남편의 성격에 다들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고 괜찮다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난 건 아닌지라 제가 사랑하고 맘맞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걸로 되었다 생각했어요. 제 결혼식 때 동생들 덕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결혼식 올리고 신접살림까지 장만한 덕에 마음이 편했는데, 생각보다 잘 지낼 줄 알았던 딸하고 저와 부딪히는 경우가 간간히 생겼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러더니 사춘기는 사춘기인 건지 딸이 언젠가부터 틱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제게 노트북을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사준다 했을 때부터 삐져서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다 최신형 패드 있는데 나만 이게 뭐예요? 아빠가 중고로 사준 노트북 맨날 고장나서 수리받고 우리 엄마 옆에 있으면 좋고 비싼 걸로 사줬을 텐데 너무 개모티 내는 거 아니에요? 친딸 같았으면 벌써 사줬을 거 아니냐고요.
딸은 반항적으로 그렇게 내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빽 지른 채 지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제가 문을 두드리며 오해라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자 했지만 노트북을 새로운 걸 사줄 때까지는 말 한마디 저랑 안 섞을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고난 몸으로 퇴근을 했고 나와보지도 않는 딸을 보며 제게 무슨 일이 있냐기에 상황 설명을 했더니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딸이 착한데 잠잠하다가 꼭 뒤틀릴 때가 있어요. 맘 너그러운 당신이 철없는 우리 딸 좀 이해해줘요. 맘 같아선 방문 열고 아주 혼쭐을 내주고 싶지만 내가 여기서 괜히 나섰다가 당신과 더 틀어질까봐 걱정돼요. 남편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았기에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어린 동생들을 단단히 제 손으로 교육시킨 제 본능이 있어 어떻게 해서든 딸에게 알아듣게 한 번쯤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딸은 제게서 멀어졌고 남편이 딸과의 관계를 위해 몰래 원하던 노트북을 사와서 제게 내밀고는 제가 산 것처럼 하고 딸에게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고맙다 얘기를 하며 딸의 방에 미리 가져다 놓고 딸이 기뻐할 생각을 하며 서프라이즈로 딱 놀라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책상 위에 산 거랑 똑같은 노트북이 있었던 겁니다. 애지중지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 비싼 노트북을 딸아이가 살 리는 없고 어떻게 된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별별 상상을 다 하게 되었는데 혹시나 아이가 손버릇이 나빠 어디에 손대서 노트북을 마련했나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딸이 방에다 놓은 노트북을 앞에 두고 조심스럽게 말했네요. 예, 선정아, 혹시 너 이 노트북 어디서 났니? 아줌마가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내 노트북 신경 쓰지 마시고 아줌마 볼 일이나 보세요. 저는 딸아이의 직설적인 말에 기분이 확 나빠졌고, 아무리 사춘기 아이라고 해도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지라 저는 딸이 나가라는 말에 방 안에 버티고 있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너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이 어딨어. 아줌마라고 한 건 둘째 치더라도 대체 노트북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아줌마, 지금 설마 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쁜 방법으로 노트북 샀을까 봐서요? 그래, 나 혼자 오해하는 거 싫어서 네 입으로 어떻게 산 건지 말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원한다면 아빠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지금 아빠한테 비밀로 한다고 선심 쓰는 척 하는 거예요? 기막혀. 누가 계모 아니랄까봐 계모티 팍팍 내고 있네. 사춘기 딸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저를 뜯어 말리던 동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빠 잘 부탁한다고 사근하고 친절하던 딸과는 다르게 그깟 노트북 하나 안 사줬다고 완전히 삐뚤어진 정석을 보여주는 요 녀석은 말끝마다 계모 운운하며 저와 대치 상태를 보였습니다. 동생이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딸은 나중에 다 친엄마 찾아가게 되어 있어. 사별도 아니고 이혼이라며? 전부인이 딸도 놓고 갔는데 완전히 끊어지지 못하지. 지금이야 사근거리지만 나중에 지아빠랑 언니 잘 사는 꼴 못 보고 반드시 이간질러 올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며 그동안 잠시 잊고 살았던 남편의 전처 생각이 훅 나버렸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딸에게 노트북을 사줄 사람은 전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딸에게 상처 입은 마음을 스스로 아물게 어루만져 주었고, 새벽 1시쯤 돼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더랬죠. 남편을 목 빠지게 기다렸던 터라 전화 한 통 없이 꾸벅꾸벅 졸기한 남편이 미워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여보, 어떻게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이 이렇게 늦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릴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오늘 늦게까지 일도 있었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랑 얘기 좀 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늦게 들어오면 먼저 자지 왜 1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 또 내일 일찍 나가서 얼굴 못 보면 얘기가 차일피일 미뤄질까봐 그러는 거죠. 다름이 아니라 선정이 문제인데, 선정이 혹시 새 노트북 산 거 봤어요? 아니요. 선정이 요새 노트북 사달라고 아우성이던데 무슨 돈이 있다고 새 노트북을 샀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선정이는 얘기를 안 하는데 아무래도
선정이 친엄마가 선정이 노트북 사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비싼 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친엄마밖에 없질 않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을 아끼며 당황해하는 낯빛이 보였습니다. 전처 얘기가 나오자 무척이나 껄끄러운 듯 표정 관리를 잘하지 못했는데 이내 제게 조심스럽게 운을 띄우더라고요. 어찌됐든 나랑은 이혼해서 남남이 되었지만 애한테는 친모이니 내가 어쩌겠어요. 지엄마랑 연락하는 건 나도 막지 못해요. 그건 당신도 이해해야 할 부분이고요. 누가 이해 안 한대요? 그치만 이건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말 그대로 이해는 했지만 딱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이 이혼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지 왜 무슨 까닭으로 이혼해서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는지는 그놈의 체면 때문에 물어보질 못했는데 남편에게 나올 말은 어쩌면 그게 전부일지도 모르는데 제가 대체 남편한테 무슨 기대를 한 건지 딸이 엄마하고 연락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나는 정말 나쁜 계모가 돼버리는 건데 저는 그게 싫었지만 싫은 티를 내면 우스워지는 것이 순식간인지라 마음이 껄쩍지근했습니다. 남편은 제 심정을 이해한다는 듯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것도 난 이해해요. 그래도 딸이랑 엄마는 만나게 해주는 게 맞잖아요.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마음 풀고 우리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며 살아요. 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는데 속상한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그대로 마음이 뾰로통해져서 새벽 1시에 안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쏟아지는 잠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본능적으로 일찍 일어나자 식탁에 밥과 반찬들이 잘 놓여 있더라고요. 남편은 새벽에 들어와서 몇 시간 못 자고 바로 일터에 나갔던 터였고 그 와중에 제 마음을 풀어준답시고 정갈하게 요리한 것을 두고 아침 먹으라고 사랑한다는 쪽지와 함께 남기고 갔는데 그게 또 뭐라고 제 마음이 뭉클해지며 눈가가 촉촉해지더이다. 남편이 이리저리 배려하니 저도 딸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놈의 딸은 가면 갈수록 말을 안 들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속을 들었다 놨다 하니 진짜 남의 자식 함부로 키우는 거 아니다 싶었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참 내 새끼라면 한 대 쥐어 받기라도 할 텐데 남의 자식이라서 그러지도 못하고 계모라는 소리 무서워서 함부로 골 때린다 하지도 못하고 저는 간만에 만난 친구한테 하소연을 하며 울기 직전에 서러움을 토해내었습니다. 가족 간에는 오히려 그러게 왜 재혼남이랑 결혼했냐고 말 나올 것 같아서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그래도 이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친구가 머뭇머뭇거리더니만 이내 마음속에 고이 접어두었던 말을 제게 슬쩍 흘리더라고요. 저기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사실은 얼마 전에 너 남편을 봤는데 참 이걸 얘기를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뭔데 말해봐. 뜸들이지 말고. 내 남편과 딸에 관한 문제는 나한테 무조건 얘기를 해야지. 가족이잖아. 근데 이게 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상처받을까봐 그렇지. 사실은 네 남편 얼마 전에 어느 여자랑 네 딸이랑 카페에서 좋은 분위기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딸이 팔짱도 끼고 어깨에 기대기도 하는데 무척이나 사이가 좋아 보였어.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가뜩이나 까칠한 딸이 싱글벙글한 채로 팔짱 끼고 기대는 사람은 친엄마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카페에서 딸과 전처와 남편이 한자리에서 오붓하게 남들이 모르는 가족 행세를 했다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상상만 해도 더 싫고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친구 말을 듣고 당장에 집으로 달려가게 되었고 행여나 남편이 날 속이나 싶어 남편의 옷들을 킁킁 냄새를 맡아보며 꼬깃 탄 용서 중에 무슨 흔적이라도 남았는지 증거를 찾기 위해 저도 모르게 필사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없을 줄만 알았고 없기만을 바랬던 내 심경을 완전히 묵살하고
남편의 옷에서는 향수 냄새와 셔츠에는 립스틱 자국, 심지어 여자의 머리카락 묘돌도 옷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죠. 세상에 맙소사, 이럴 수는 없었지요. 저는 불안함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남편에게 언제 집에 돌아오냐고 물었고, 마침 돌아오는 말은 나 이 근처에서 선정이를 만나서요. 선정이가 곧 친구 생일이라고 나한테 친구 생일 선물 고르고 사달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사서 들어갈게요. 아빠와 다 큰 고등학생 딸이 둘이 이렇게 다정할 수가 있는 건가? 혹시 저 둘 사이에 선정이의 엄마라든지 누군가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건 아닐까? 친구의 조언을 계기로 남편 옷에서 나온 여자의 흔적들은 저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이걸 티내지 않고 평범함을 고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펜시점이 10시쯤에 문을 닫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저는 초조함에 시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벨소리가 울리며 딸과 남편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선물을 산다고 했는데 또 선물이 없는 게 속탈 노릇이었습니다. 선물 산다더니 선정이 친구 선물 안 샀어요? 대체 이렇게 늦게까지 아빠와 딸이 어딜 갔다 온 건데요? 선물 한참 골랐는데 선정이가 너무 지나치게 꼼꼼해서 좋아하는 친구라 더 좋아하는 물건 사주고 싶다고 결국은 못 골랐죠. 우리 애가 좀 그래요. 당신이 이해해요. 우리 애? 지금 우리 애라고 했어요? 당신과 결혼했으니 선정이 내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신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애 맞잖아요. 당신과 나의 애, 우리, 선정이는 우리 딸. 됐고 더 이상 당신과 선정이 둘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저랑도 함께 나가요. 서운하게 이게 뭐예요? 나도 당신과 선정이랑 다 같이 친해지고 싶고 함께 다니고 싶은데 왜 나만 쏙 빼냐고요. 저는 되도 않는 억지를 부리며 거슬리는 말에 획 내질러 버리고는 속내를 다 털어놓지도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모르며 저를 위로해 주는데 그때 제 착각이었을까요? 방문 사이에서 저와 지 아빠랑 큰 소리 나는 것을 지켜보며 제가 우는 것에 슬쩍 미소를 흘리는데 어찌나 등골이 쎄하고 닭살이 돋던지 저것이 이를 한 번은 꼭 치지 싶었더랬죠. 그때부터 저는 선정이를 마냥 순수하게 딸처럼 예뻐하지 않고 잔뜩 경계를 하며 다녔었고 남편 역시 제가 단단히 오해한 줄 알아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매는 일 따윈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빠가 단둘이 선정이를 상대해주지 않고 되도록 저를 끼려고 하니 선정이도 부하가 잃었던지 어느 날인가 제게 도전장을 내밀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나와 아빠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 그러니까 아빠가 당신 작은 마음 보고 정 떨어진다고 하고 자꾸 우리 엄마 찾는 거 아니냐고요. 아빠가 엄마랑 이혼한 사유 말 안 해줬죠? 저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제게 정 떨어진 후 전처인 선정이 엄마를 찾는다니 경을 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는 꾹 참고 선정이의 되바라진 말을 계속 귀 기울여 들었죠. 아빠는 엄마랑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헤어진 것 뿐이에요. 사업만 망하지 않았어도 우리 아빠 학벌, 능력, 재산 뭐 하나 꿀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런 멋진 아빠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우리 엄마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빠랑 우리 엄마 지금 아줌마 모르게 딴살림 차려서 얼마나 행복하게 깨소금 볶는지 모르죠. 주제 파악 좀 해요. 우리 엄마랑 아빠랑 잘 되는 것을 방해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선정이는 제게 다다다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을 소리쳤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저도 모르게 딸을 밀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 그 장면을 남편이 들어와서 보게 되는데 남편 역시 이게 뭔가 싶은 얼굴로 당장에 쓰러진 선정이 앞에 다가서더니 제가 자기를 밀었다며 손가락질로 가리켜서는 아빠 품에서 엉엉 울더라고요.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참으로 환장할 노릇인 게 남편은 그 앞에서 딸을 안쓰럽게 안아주며 미안하다는 말만 연이어 했는데 미안하다고? 도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걸까요? 저랑 재혼해서 미안하다는 걸까요? 재혼하고 딸이랑 적을 지면서부터 단 한숨도 편하게 자지 못한 제 스스로가 이제는 화병 걸리기 일보 직전이라 저는 이 기회에
주섬주섬 넘어가던 것을 다 풀기로 했습니다. 장롱에 가서 증거로 가진 남편의 옷들을 다 남편 앞에 던져버렸고 남편이 벙찐 표정으로 이게 뭐냐는 말에 차근차근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옷 똑똑히 보고 냄새도 잘 맡아봐요. 여자 향수 향기에 립스틱 자국에 머리카락까지 아주 난리가 아니랍니다. 선정이가 그러는데 전처랑 살림 차리셨다면서요? 그래서 그 살림하느라 행복에 겨워 미쳐남은 증거까진 깨끗하게 못 없애신 건가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는데 당신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믿긴 뭘 믿어요? 하는 거 봐선 1도 안 믿으시는구만. 개뿔. 이렇게 엄연히 증거가 있는데 전부인이랑 사랑해서 이혼하셨다면서요? 당신네들 딸 선정이 말이 다 사실인 거 아니냐고요. 아니, 나 막노동하는 거 몰라요? 막노동하는 사람이 무슨 돈과 시간이 있어서 살림을 차려요? 일 갔다 오면 피곤해서 자기 급급한데 대체 당신 왜 그래요? 그 후로도 남편은 제게 뭔가 해명을 하려는 듯 말을 하려다 곁에 선정이를 보고 움찔하며 더 이상 할 의지를 잃었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신뢰가 깨진 상황에 더 이상 갇히기 싫어 집을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절 따라 나오지 않은 채 딸과 함께 붙어 있었고 마치 제가 빠져주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나와주질 않았습니다. 비참함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저는 바람은 용서 못하거든요. 바람이야 말로 신뢰를 저버리고 인간을 완전히 골로 가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처랑 바람나는 건 더더욱 난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집을 나와 입 무거운 친구네 집에서 머물게 되었고 마음 정리를 끝나는 대로 다 정리해서 이혼을 하겠노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혼의 확신이 들 때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수긍하며 일단 짐 정리하러 집으로 오라더라고요. 그 집을 상처 입을 것 같아 다신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행복했던 기억만 가져오겠노라고 마음을 굳건히 먹고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헬쑥해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뭔가를 내미는데 가만 보니 손에는 제가 남편에게 던져버린 옷들이 그대로 지퍼백에 보관해져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내밀어야 할 증거 아닌가요? 지금 당신 바람났다고 내 앞에서 순순히 인정하는 거예요? 선정이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것들이에요. 봐봐요. 남편은 선정이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향수와 립스틱 등을 제게 내밀었는데 향기를 맡아보니 남편의 옷에서 나는 냄새랑 같았고 립스틱도 옷에 찍힌 색깔과 비교해보니 거진 똑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아빠에게 딴 사람이 생겼다고 믿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고 지가 립을 찍고 머리카락도 본인 것 뽑아서 일부러 묻힌 거였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설마 이게 다 선진이 머리에서 나온 작전이었단 말인가? 날 내쫓고 자기 엄마를 들이기 위한? 그 생각을 하자니 저 등골이 쎄해지면서 선정이에 대해서 더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서 더더욱 정이 떨어졌습니다. 당신 딸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날 내쫓아버리고 싶었는지 몰랐어요. 선정이는 당신에게 무척 소중한 딸이니 선정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나도 기꺼이 동참할게요. 난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도 나 막노동 그만두고 다시 하던 사업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 받은 게 많고 고마운 게 많아서 이제라도 당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시작하고 싶은데 당신이 그 어느 때보다 내 곁에 있으면서 내게 위로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남편은 제게 온 맘을 다해 이혼하기 싫다고 매달리기 시작했고 저 역시 오해를 푼 이상 이 사람과 잘해보고 싶고 제 가정을 갖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게 한번 마음먹은 이상 돌이켜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일 밟히는 건 아무래도 선정이었죠. 남편은 대신 미안하다고 하며 딸에게 얘기해서 많이 반성시켰다고 일러두는데 저는 그 아이가 정말 싫었습니다. 제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어떻게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이런 식으로 남편과 불화를 자초한다면 저 역시 유리 멘탈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테고, 딸아이에게 휩쓸릴 때마다 저는 남편을 의욕 있게 바라만 봐야 했고, 이번 일 같은 일이 또 반복될 테죠. 제가 흔들리자 남편이 힘을 주어서 선정이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선정이가 제 눈을 못 마주치며 쭈뼛쭈뼛 오더라고요. 선정아, 너 아무래도 새엄마, 아빠랑 따로 떨어져서 살 것 같다. 아빠에게는 너도 소중하지만 아빠 가정도 굉장히 소중해. 싫어. 그래서 지금 날 기숙학원에 보내려는 거잖아. 저기 저 두메산골에 있다며. 저 여자 때문에 나 가둬놓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냐고. 그냥 엄마한테 보내줘. 나 이제부터 엄마랑 살고 싶어. 우리 엄마 보고 싶단 말이야. 엄마가 재혼했다고 너 연락하면 불편해해서 나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 미안하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다면서 같이 사는 아저씨가 널 불편해한다고. 남편은 조심스럽게 선정이한테 진실을 털어놓았고, 모든 진실에 무너지는 선정이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오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집을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 어디론가 가는데, 얼떨결에 제가 되려 남편을 치고는 선정이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얼른 잡으라 해서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는데, 선정이는 이미 재혼한 친엄마의 주소를 알고 있는 듯 그곳으로 향했고, 남편과 저는 조용히 뒤따르며 선정이를 지키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전처는 정말로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원래 저 집이 남편이 살던 집이었다며 남편이 씁쓸한 듯 바라보더라고요. 선정이는 벨을 무작위로 눌러대었고, 시끄러운 벨소리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나와서 선정이를 보고 난감해 보였는데, 이내 엄마를 불러대며 악을 치는 선정이를 문전박대하다가 선정이가 큰 소리로 엄마를 찾으며 한바탕 난리 부르스를 피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서야 친엄마라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선정이, 너 지금 여기서 무슨 행패를 부리는 거야? 너 다 컸으니 엄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듣게 몇 번이나 설명했잖아. 엄마는 너랑 같이 못 산다고. 왜? 엄마랑 살면 나 엄마한테도 잘할 거고 아저씨한테도 잘할게. 절대 엄마가 잘 살아서 나 옆에 있으려는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 나한테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네 아빠 재혼했잖아. 너 나한테 이러는 거 네 새엄마한테도 예의 아니다. 새아빠한테 잘한다면서 왜 새엄마한테는 그러는데? 결국 네가 보기에도 돈 때문 아니겠냐고. 애시당초 네 아빠랑 너 양육권 친권 문제도 끝냈는데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네가 정 돈이 필요하다면 엄마한테 연락해. 필요한 만큼 줄 테니까. 그거면 된 거잖아. 대체 나한테 뭘 바라니 너? 찾아온 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던지 선정이의 친엄마는 잔뜩 격앙되어 있었고, 아이는 힘없이 속수무책으로 가슴 아프게 그 비수어린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정이 맘 다친다고 곁에 있던 남편에게 얼른 나서서 선정이 데리고 오라 했더니만 남편도 고개를 젓더라고요. 내가 데려오면 선정이 또 지 친엄마한테 미련 가질 거예요. 더 이상 애비 탓으로 돌리는 것도 힘들고요. 차라리 친엄마한테 모든 걸 알고 듣고 실체를 알고 본인이 포기하는 게 좋아요, 지금으로선. 남편은 그리 말했지만 저는 선정이가 저렇게 친엄마한테 모진 말을 당하길 원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이 아이를 위해서건 아니건 일단 저는 차에서 내린 뒤 죄스럽게 엄마의 말을 울면서 듣고 있는 선정이 손을 잡은 뒤 제 뒤로 보내며 한마디 했더랬죠. 말 좀 곱게 해요, 선정엄마. 친딸인데 어찌 그리 모질게 하오. 선정엄마 사정이 안 돼서 선정이 애써 포기시키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면 서로 아프잖아요. 자식 새끼 그리 보내면 뒤돌아서면 후회할 일을 알면서 왜 그래요? 문전박대하고 아이만 아프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선정이도 그만하고 가자. 아줌마가 집에 가서 이런 부잣집에서 먹는 밥보다 더 맛있게 해줄 테니까 같이 가자 우리. 선정이는 울먹거리며 마지막으로 엄마를 눈에 가득 담은 뒤 제 손을 잡고 흐느끼며 갔고, 선정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듯한 얼굴로 대문을 꽝 닫으며 말했습니다. 다신 오지마. 연락도 하지 말고. 엄마한테는 너 없는 사람이야. 알겠어? 자꾸 와서 내 가정 망치지 말라고. 라고 악을 치며 문을 닫아서
뭐 자식한테 저리 매정하고 못된 여편네가 있나. 낳아준다고 다 애미가 아니다. 저런 여자는 아주 똑같이 혼나봐야지 정신 차리지. 우리 선정이 맘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이를 갈았지만 남편의 차가 출발한 뒤 제가 다시 곁눈질로 보았을 때는 어느새 선정 엄마가 밖으로 나와서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닦으며 저희 차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그 여자의 얼굴이 멀어질 때까지 눈에 담았고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에 선정이를 꼭 안아주었네요. 아줌마가 미안하다.